저 진짜 이번 모의 수능 보고 나서 깨달은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1. 평가원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진짜로 EBS에서 모든 영역 70% 연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전부 다 꼼꼼히 보려고요. 2. 기출의 중요성. 제가 어제 기출을 한 번씩 훑어봤거든요. 근데 기출에 나온 선지들이 조금씩 인용되어서 나오더라고요. 3. 시험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고 시험 못 봤다고 해서 우울해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기. 우리의 목표는 2012년 11월 8일 대수능이잖아요. 2012년 6월 7일 김민정 학생. 노래는 잉거마리의 I will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 네,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이제 공부가 좀 개념을 몇 번씩 이렇게 이제 돌리고 개념 강의, 수능 특강 학교에서 보충 이렇게 몇 번씩 하고 나면 뭔가 좀 알았다는 생각이 들거나 또는 계속 똑같은 내용 하는 것 같은데 싶기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다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설 학원이나 또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는 학생들이 종종 꽤 많이 있습니다. 뭔가 더 깊이 있는 내용들 막 일이 있을 것 같고 더 어려운 내용들을 해야지 그 평가원에서 나온 그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맞춰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불안감에 그렇게 가시는데요. 지금 민정이가 써준 글을 보더라도 정말 그 평가원 문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그 문제 스타일 외에 다른 것들로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가 원칙이라서요. 교과서 밖을 벗어나는 주제는 반드시 제시문 안에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어떤 지엽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따로 배우려고 또는 그런 지엽적인 것들에 정말 골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 기본이라고 하면 개념, 기출과 같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을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민주정치와 정부 형태 오면서 민주정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접. 직접 하면 정당성이나 민주성은 높은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국가 규모가 확대되고 그리고 전문성 또 사회가 너무나 복잡화되어서 간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간접의 문제점은 정치적 무관심, 대표의 실패와 같은 것들. 그래서 보완책으로서 호남 민주정치,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이렇게 하면서 주민소환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 지난 시간에 보았죠. 전자민주주의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은 상향식. 그리고 정말 직접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어떤 정책의 정당성이 높아지겠구나. 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단점으로는 중후정치의 문제점이라든지 인기 영합주의 또는 대표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정부 형태 하는데요. 정부 형태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전자민주주의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 4번 문제 먼저 보고요. 그리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밑줄 친 천만 상상 오아시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천만 상상 오아시스? 뭘까요? 신문을 보니까 천만 상상 오아시스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아이디어 공간입니다. 여러분, 가영? 여러분, 지금 이 천만 상상 오아시스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개념이 뭡니까? 그렇죠. 가영 전자민주주의죠. 2006년에 천만 시민들의 상상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수된 시민 제한이 12만 건에 이르고요. 공항철도 개통에 발맞추어 어떤 역 중심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는 실용적인 제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건 다 이제 첨부된 얘기입니다. 애완견에 세금을 매기자는 깜찍한 발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어 자막, 영화관 도입, 지하철 막차 안전요원 배치, 119 구급 오토바이 운영을 포함한 230여 건의 아이디어는 실제로 시정에 활용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받아들여져 채택이 돼서 시의 정책으로서 활용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전반상상 오아시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전자민주주의입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이 전자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어때요? 맞죠. 대의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전자민주주의. 크게 봤잖아요. 두 번째, 정책 결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민이 직접 해요. 시민이 직접 막 정책 제안을 해요.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정당의 영향력은 약화죠. 예,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니은 틀렸네요. 디귿.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 과정에 반영시킬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애완견에 세금을 매기자는 이런 주장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지금 보시면 230여 건은 반영이 되기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되죠. 마지막. 시민 참여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죠. 24시간 운영되는 이 온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웹상에서, 집에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정책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주니까 우리 직접 민주정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쩌면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정부 형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부 형태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부 형태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 두 가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 형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만 공부하면 별로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거기다 이원 집정부제 끼워넣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넣으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도 의원 내각제도 딱딱 전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네 가지를 배우는 듯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만 정확하게 공부해 두시면 돼요. 정말요. 그리고 정부 형태 문제는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경향이 더 큽니다.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베이직 앤 포인트, 기본 지금 뼈대를 세우는데 이원 집정부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원 집정부제는 조금 이따 자료로도 보겠지만 정말 기본 이원 집정부제가 뭔지 그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원 집정부제 자체를 가져다가 어떤 교과서에서도 아주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원 집정부제를 가져다 어려운 문제를 만들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평가원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교과서 밖에서 절대로 출제되지 않아요. 이 교과서 밖의 개념이라면 제시문 안에 다 넣어준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부 형태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건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특징, 장단점.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특징, 장단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 이런 변천과 특징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변천했는지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한번 평가원에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 20화국 정부 형태가 막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물론 어려운 문제였지만 정부 형태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였지만 제시문 안에서 다 하나씩 끼워 맞춰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 20화국은 의원 내각제였고 뭐였고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 전혀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뼈대를 세울게요, 여러분. 정부 형태 관련해서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의 특징, 장단점. 이원 집정부제는 뜻이 뭔지만 살짝 보겠다. 또 하나,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요. 예. 그러면 먼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이제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정말 정부 형태. 왜 권력 분립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행정부가 있고 여기 입법부가 있고 여기 국민이 있는데 국민이
의회를 뽑아주고 그리고 국민이 행정부를 이렇게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행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를 구성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다. 그래서 각각은 서로 우리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어. 국민이 우리를 뽑아줬어. 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엄격한 권력 분립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원 내각제는 어떤가요? 예,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그릴 줄 아셔야 되죠. 보면 또 그리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막상 여러분이 그리라고 하면 헷갈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입법부를 뽑아주면 이 입법부의 다수당이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입법부로 화살표가 나가고 입법부로 화살표가 나가는 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작년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었었죠. 국민이 의회를 뽑아준다 라고 하는 걸 의원 내각제의 특징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렇다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분하는 차이점은 대통령제는 국민이 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것, 화살표가 여기로 나간 거, 요게 있으면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는 거, 이게 있으면 의원 내각제예요. 따라서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이 둘 간의 관계가 긴밀하니까 권력 융합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 이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잖아요. 대통령을 뽑죠. 그러면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갖습니다. 어떻게 해요?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갖죠. 국가 원수의 뜻, 개념 강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국가의 으뜸인 우두머리.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 국가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최고인 우두머리면서 동시에 입법부 아니고, 사법부 아니고, 행정부의 대장으로서 이 두 가지 지위를 대통령은 동시에 가집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보세요. 국가 원수는 일반적으로 왕이 합니다. 왕이. 그리고 행정부 수반은 누가 해요? 행정부. 여기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하죠. 총리가.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왕이 있는 정부 형태, 정치 형태.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왕이 있어야지만 그러면은 의원 내각제 하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거 보니까 왕이 있어야지 의원 내각제 하는구나. 예,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독일과 같은 나라. 독일과 같은 나라엔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총리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으면 그건 대통령이 있지만 의원 내각제고요. 여기 대통령제에서의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을 다 하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는 독일 대통령이 있고 총리 있고 우리나라도 대통령 있고 총리 있고 근데 왜 다른 거죠?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원칙 행정부 수반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뽑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대통령을 국민이 안 뽑아요. 안 뽑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이렇게 의회 다수당이 이렇게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입니다. 예, 화살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의원 내각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제.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어려우면 여러분 개념 강의서부터 다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각각 따로따로. 그래서 보통은 왕이 국가 원수가 되니까 입헌군주제를 전제로 해서 의원 내각제라는 게 성립하는데 왕이 없는 나라면 그렇다면 국가 원수를 누가 할 것인가? 대통령이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통령제로 착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므로 이건 의원 내각제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 이건 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뽑아준 화살표, 나를 뽑아준 그 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뽑아준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서 난 책임을 져야죠. 내가 반장이면.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줬으니까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여기 의원내각제는 보세요.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기 행정부 내각은 의회가 뽑아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의원내각제의 특징. 이 둘이 긴밀하니까 서로에 대해서 불신임권, 의회 해상권으로서 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제에서 국민이 입법부를 뽑아줬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대통령이 내놓고 너희 해산해 이렇게 하거나, 또는 여기 국민이 뽑아줬는데 여기 해산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통령제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이렇게 뽑아줬기 때문에 불신임하고 해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요. 아니, 친하다면서 왜 불신임하고 왜 해산하는 거예요? 친하다면서요. 친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되셨죠? 그 다음에 대통령제는 엄격한 분리평이라는 그 전제로 가서 보면 의원이, 여기 국회의원이 여기 가서 강요, 장관,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겸직이 불가능해요. 분리평이니까. 대신 대통령은요, 여기 입법부에 대해서 견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원내각제는 한번 볼까요? 의원내각제는 의원은 내각의 강요를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면서 여기 가서 장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하니까. 그래서 여기 입법부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이 대표가 여기 가서 총리를 해요. 그럼 당연히 입법부에서 같이 있었던, 자기랑 같이 일하던 의원들 데리고 와서 여기 가서 내각을 꾸리겠죠. 행정부를 꾸리겠죠. 그러니까 의원과 강요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져요. 사실 보면 여러분, 입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 행정부는 집행하는 건데, 여긴 둘이 워낙 친하다 보니까 입법부도 제안 당연히 하고 행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아래 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래 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이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어요. 법률안 제출권도 우리나라 있어요. 이거 의원내각제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다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화살표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요 화살표만 나갑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바로 이 사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인데 이게 전형적인 대통령제고, 대통령제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네.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 장단점, 여기 두 개 장단점 돼 있는데, 여기 앞에 장단점은 대통령제일까요? 의원 내각제일까요? 여기. 전국이 안정된다.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네. 뭐죠? 여기 대통령제의 장단점입니다. 이쪽이. 지금 이 정리된 내용은요, 선생님 기출교재 정치의 지도,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개념 정리 들어가고 해당 기출문제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교재가 나갔는데, 거기 이제 개념 정리 부분들을 이제 와서야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 내각제. 보시죠. 보면 대통령제의 장점은 전국이 안정적이다. 여러분, 이 이유는 대통령제는 엄격하게 임기를 보장한다라는 그 특징으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보면 오바마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임기를 정확히 지키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통령. 물론 이제 제3세계에 이렇게 막 독재를 해서 몇십 년씩 대통령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아무튼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전국이 안정적이고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을 주어짐으로써 입법부의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이 한 당이 의회를 다 장악하면 그 당이 막 모든 법안을 만드는데 막 주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 행정부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죠.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라는 것.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보시면 이 임기 보장이 바로 여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독재를 우려할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은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독재가 우려되고 또 임기를 보장하니까 정말 무능하고 잘 못해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조정이 곤란합니다. 왜요? 의회도 국민들이 우리 뽑아줬어. 국민들이 우리 뽑아줬어. 행정부도 국민들이 우리 뽑아줬어. 서로 국민의 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으르렁으르렁 거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장점,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정치적 책임에 민감합니다. 여기 보면 임기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정치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 특히 일본이 많이 그랬는데 지난 대지진 이후에 대지진을 잘 수습하지 못했다고 해서 총리가 사임하는 것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와 같이 어떠한 사안들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에 아주 민감하죠. 그런 것들. 그런데 임기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내각을 낳아줬잖아요. 낳아줬으니 얼마나 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될 때 잘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협조가 여기 대통령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겠습니다. 단점을 볼게요. 단점은 의원 내각제를 보면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요 화살표입니다. 요 화살표. 의회에 이렇게 다수당이 여기 가서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 빨간 다수당 하나가 여기 내각을 여기 구성했어요. 그러면 행정부고 입법부고 간에 모두 다 빨간색이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수당의 횡포가 문제가 돼요. 입법부랑 행정부를 다 장악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라 다수당이 없어요. 한 4개 정당이 있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그랬을 때 여기 정당, 그 다음에 이거 정당, 그 다음에 여기 정당 이렇게 해서 3개가 연립해서 여기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연립이 깨어지면 언제든지 이 내각이 깨지는 왜냐하면 이게 한 당이 나가버리면 과반수가 안 되니까 깨져버리는 그런 전국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행정부를 잡고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합니다. 여당. 여당은 의회에서 항상 가장 큰 정당이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연립이든 그게 단독으로 하던 간에 행정부를 구성한 그 여당은 늘 큽니다. 그리고 이거 야당이라고 하거든요. 야당은 늘 작아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당은 크고 야당은 작은 이 형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한번 가보면 요 밑에다 쓸게요. 대통령제를 가보면 여기 행정부가 있고 여기 입법부가 있고 안 써도 되죠, 여러분. 네, 보시면 이 행정부의 수반이 A당이에요. 그러면 이 A당이 여당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무조건 여당이에요. 그러면 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의회에서도 큰 정당일 수가 있죠. 국민들이 많이 뽑아줘서. 그러면 여당이 크구나. 여대, 의회에서 크고 야당이 작구나. 여대, 야소. 또 여기도 여대, 야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반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여당이 여기 A당이에요. 네, A당.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입니다. 대통령제에서. 근데 여기 A당인데 A당이 의회에서 여기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당이 여기 있고. 그럼 보세요. 여당이 작고 야당이 더 큰 상황. 여소야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의 소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집권당이 작은 이 모습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무조건 큰 정당이 여기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구성한 정당은 무조건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 따로, 국회 따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대통령은 뽑혔는데 의회에서는 작은 정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 소, 야, 대가 가능한 것은 대통령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정부 형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특징 그리고 장단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재 문제 3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37쪽의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쉽죠? 아니, 너무라는 말이 맞나? 쉽죠와 너무가 맞나요? 진짜 쉽죠? 6번 문제. 그림은 전형적인 두 정부 형태. 이렇게 나오면, 전형적인 두 정부 형태 나오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생각하시고 AB,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인데 B와 구별되는 A의 특징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으며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 불신임. 이거 어느 정부 형태에서예요, 여러분? 중원? 이거 어느 정부 형태죠? 그렇죠. 해산할 수 있으면 A는 의원 내각제. 해산할 수 없으면 아니요? 대통령제죠. 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국민은 행정부 수반을 직접 선출합니까? 직접 선출하면 대통령제. 아니요. 직접 선출하지 않고요.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의 다수당에서 해요. 의원 내각제. 그렇죠? 문제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의원 내각제 특징이에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중원 맞아요? 맞죠? 네.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요. 예,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제출할 수 있다. 또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그렇네요. 그렇죠?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네요. 디귿. 입법부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중원. 이거는 대통령제의 특징? 의원 내각제의 특징? 아니죠. 이건 공통점이죠.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나 간에 모두 다 의회는 국민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이거는 대통령제의 특징.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또 보세요. 그림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두 정부 형태. 전형적인 두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고요. 각국이 정부 형태를 A에서 B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배경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래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A는 여기 실선이에요. 보니까 정책 수행의 연속성이 높고 그리고 권력의 분립 정도가 높으며 정치적 책임의 민감성 정도는 낮은 이 A, 수진, 이거 뭐죠? A는 책임성이 낮아요. 책임의 민감도가 낮아요. 임기를 보장하니까 정책 수행의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엄격한 권력 분립형이에요. A는 대통령제죠. 그럼 여러분 B는요? 수진 B는 뭐예요? B는 정치적 책임의 민감성 정도는 높고 분립의 정도 낮고 융합형인 B는 의원 내각제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꾸려고 한다. 바꾸려고 하는 그 배경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제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점이 부각이 되니까 이 문제점 때문에 바꾸려고 하겠죠. 대통령제의 문제점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모두 민주주의 정부 형태입니다. 물론 그걸 운영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독재 방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보세요.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모두 권력 분립의 원리를 지킵니다. 권력 분립. 그런데 다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분해 봤을 때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하게 분립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보다 더 충실한 거고 의원 내각제도 여러분 입법의 기능, 행정의 기능 이렇게 분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법부가 행정부를 이렇게 낳아주니까 둘 간에 끈끈한 그게 있어서 보다 대통령제에 비해서는 융합형이라는 거지 둘 중에 의원 내각제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행정부 수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서 독재가 우려된다. 수진? 이거 맞죠? 대통령제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 때문에 B로 바꾸려고 해요. 그렇네요. 두 번째.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경우에 제도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렇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대립하면 제도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행정부 수반도 아니고 의회에 소속되지도 않은 국가 원수가 왕이 가운데서 뭐 중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립이 극단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의회 해산, 내각 불신임을 통해서 빨리 탁탁 해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의원 내각제는. 그런데 대통령제는 대립하면 끝장 대결로 막 대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바꿨으면 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디귿.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제가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이 되죠. 이거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없고. 리을.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아. 무슨 소리요? 대통령제건 의원 내각제건 간에 사법권의 독립은 필수적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모두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고 하는 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기억, 니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어요.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 보시죠. 갑국과 을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단, 갑국과 을국은 전형적인 두 정부 형태 중에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갑국은 여소야대 시절에 벌써 나왔어요. 예나 여소야대가 나와버렸습니다. 여소야대를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정부 형태라고 했죠? 그렇죠.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국은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 정말 대통령제인지 한번 볼까요? 가보니까 행정부 수반인 A가 재직 중에 법률안 57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대요. 법률안 거부권은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제의 주요 수단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중 30건은 의회에서 재의결되었고 25건은 폐기되었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 을국의 총선거 결과 동그라미 당이 세모당을 누르고 의회 의석의 과반수를 획득했대요. 동그라미 당이 과반수를 획득했네요. 의회 선거 결과. 이에 따라서 이 당의 대표인 B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됐어요. 행정부 수반으로. 여러분 여기 딱 보니까 과반수를 획득한 동그라미 정당의 대표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의회가 내각을 낳아줬습니다. 그럼 여기 뭐죠? 의원 내각제죠.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지만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 정당은 여당은 의회 과반수 획득한 과반수, 다시 말하면 여당은 늘 커야 돼요. 야당은 적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여대 야소만 나타나고요. 대통령제는 여대 야소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의회에서 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국은 예나 대통령제, 을국은 의원 내각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기억. 대통령제로 하는 갑국에서는 의석의 과반수 확보 정당의 횡포를 횡포가 방지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 예나. 그렇죠.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죠.
맞습니다. 니은 갑구가 달리 을국에서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죠. 그래서 전국이 불안정할 우려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기도 하고요. 틀렸네요. A는 갑국의 의회를 해산할 수 없으나 B는 을국의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제에서의 A는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B는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상대적인 수단으로서 의회 해산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네요. 리을 갑국보다 을국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충실하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충실한 것. 권력 분립형인 갑국이 되죠. 따라서 갑국보다 을국에서라고 말한 내용 틀렸네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해서 정부 형태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뭐 볼 거냐면요. 다음을 딱 넘겨주시면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볼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 여기 좀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 여러분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만 두고 공부를 하세요. 대통령제랑 의원 내각제만 두고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이유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꾸려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대통령제. 즉 미국식 대통령제가 딱 만들어졌을 때 그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나라들마다 상황이 있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있으면 정말 똑같이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 상황에 맞추어서 뭐 섞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지만 여기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인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가니까 이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시험에 자주 나왔죠. 해보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국무총리가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 총리가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 미국을 보면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보세요. 국회의원이 강요를 겸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것도 원래 의원 내각제에서만 보여지는 것이고 대통령제에서는 이런 거 안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있다는 거. 또요.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고 집행을 행정부에서 하는 거. 권력 분립형이라는 것이 대통령제의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정부도 법률안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건 문제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정부 형태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특징, 장단점 딱 정리. 특징은 좀 암기가 필요하겠고 장단점은 이렇게 이제 쓰라고 안 나오니까 딱 맞춰보면 전국 안정, 뭐 다수당의 횡포 견제, 이거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으니까 대통령제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연결 고리를 지어가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공부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다 분명히. 그리고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이런 것이 있다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아니야.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말이지 전형적인 미국식의 그거 그대로의 그런 정부 형태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들. 그러면 여기 들어가기에 어려운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부에게 말이지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고 있잖아. 이거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국회가 국무위원회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해요.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구성원인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장관을 내각, 국무회의, 예, 행정부의 구성원을 불러다가 출석해서 막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어때요? 둘 간에 연결고리가 있고 막 끈이 있고 연결이 되면 이건 의원 내각 제정 요소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또요. 한번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공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이건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모습입니다. 법률안이 이렇게 의결되어 오면 이 공포는 대통령이 한다. 이거는 미국식 대통령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가져다 의원 내각 제정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국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흡사 정말 내각 불신임하고도 비슷한데 국회가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해요. 둘 간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죠. 예, 뭐 이렇게 고리가 있고 연결이 되면 이건 의원 내각 제정 요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맞아요. 해임 건의권. 또 보겠습니다. 행정각부의 통할 조정하는 국무총리. 그래서 여러분 국무총리를 둔다거나 국무회의가 있다거나 또는 여러분 법률안 제출권, 해임 건의권, 국회 출석 요구권 이런 것들 다 의원 내각 제정 요소입니다. 되셨죠? 이제 여러분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예요. 보세요. 이원 집정부제. 이원 집정부제의 뜻을 먼저 잘 보세요. 두 개입니다. 두 개의 원수, 두 사람의 원수가 집권하는 정부 형태. 두 명의 대장이 집권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행정부가 있고요. 여기 입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말이죠. 입법부를 구성하는 것. 이 구성하는 건 대통령제건, 의원 내각제건, 이원 집정부제건 모두 다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나갔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네요. 여러분, 이 화살표가 나오면 대통령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 화살표도 나가요. 이 화살표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의원 내각제죠. 아, 이원 집정부제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절충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행정부 안에 대통령이 있고 이 입법부의 다수당의 대표는 여기 총리가 있는,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부 안에 이렇게 같이 있는 두 개의 으뜸인 우두머리가 있는 그런 형태구나.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하고 총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원 집정부제 아니죠. 왜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총리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원 집정부제 우리나라 이사 화살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거고 이원 집정부제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각 사회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정부 형태를 가진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정치 속에서는 영국식의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나 미국식의 대통령제, 이게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 진짜 미국이나 영국식 이게 아니라 이 요소를 혼합하여 변형된 정부 형태를 가진 나라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고요. 대통령제를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인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요,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절충된 제3의 정부 형태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을 담당하고, 그래서 외치라고 해요. 외치. 국외와 관련된. 그리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책임지는 프랑스의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원이 두 개의 으뜸이 행정부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권력을 분점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정을 이렇게 보는 거죠. 내정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프랑스의 정부 형태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일반적으로 전쟁 상태, 전쟁 시와 평시로 구분돼서 국정 운영 방식이 다른데 전쟁 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까지 행사하는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그러니까
그 전쟁 시에 아주 위급했을 때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모두 다 갑니다. 그래서 흡사 대통령제와 흡사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원 내각제로 평상시에는 운영이 돼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절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사실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되긴 합니다. 진짜로. 교육과정 바뀝니다. 그렇지만 하도 자주 얘기하면 대통령은 외치를 주로 보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을 한다. 그런데 전쟁 시나 위급한 상태가 되면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돼서 흡사 대통령제와 흡사해진다. 이렇게.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자세히 이렇게 나왔는데 제시된 자료는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를 나타낸 것으로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데 반해서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뽑아준 그 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왜요? 의회에서 뽑아줬으니까. 의회에서 뽑아준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이런 것도 외우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또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을 가지지만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 없이 단지 내각 불신임권만 갖는다. 여러분 이 내용도 역시 암기하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다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이 없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신임할 수 없을까요? 이것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가 와서 너 불신임하겠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을 경우에는 독재의 우려가 있고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대립이 정치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원 집정부제 관련해서 총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원 집정부제를 공부하실 때는 지금 뭐 총리의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고 불신임권이 누구한테 있고 막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주어져서 나옵니다. 만약에 문제로 출제되면. 출제될 가능성도 사실은 수능에선 적습니다. 수능에서는 적어요.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쪽으로 나오면. 그런데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의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두니까 두 개의 으뜸인 우두머리가 이렇게 분점하고 있으니까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A당 출신인데 여기 의회 다수당이 A당이 아니라 B당인 거예요. 그러면 총리는 B당 출신이 되죠. 이런 경우에 행정부 안에 다른 정당에 이 소속된 사람들이 행정부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정쩡한 동거정부예요. 동거정부. 그래서 이것을 동거정부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극단적인 대립 이런 것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도 A당이고 의회 다수당이 마침 A당이라서 총리도 A당이면 여기서는 또 이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지막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부 형태 이원 집정부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인사 서둘러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